우리 이제 암에 걸리기 쉬운 게 제일 많은 게 제가 볼 때는 스트레스예요. 스트레스 많은 상황에 노출되어 있는 사람. 특히 이제 우리가 보통 이제 스트레스로 하면 무조건 뭐 어떤 뭐 짜증이 난다든지 이런 걸 생각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스트레스는 그런 스트레스가 아니고요. 정말 참기 어려운 스트레스. 그리고 오래 전부터 지속되어 왔던 스트레스. 그런 스트레스를 이렇게 한번 살펴보면은 되게 이제 뭐 어렸을 때 뭐 어떤 성적 학대를 받았다든지, 아니면 뭐 형제간들하고 차별을 해서 이제 이래 됐다든지, 그런 게 계속 성장해 오면서 유지가 된 경우. 그리고 어떤 이제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제일 많은 게 이제 시집살이 하면서 화병 같은 것을 오랫동안 이제 가지고 있는 이런 분들, 이런 스트레스가 암을 발생하는데 상당히 영향을 많이 주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스트레스 같은 경우는 우리가 환자 상담할 때 6개월에서 18개월 사이에 어떤 커다란 스트레스가 있는가를 꼭 체크하거든요. 그래서 그만큼 영향을 많이 준다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저는 이제 갑상선 기능이 안 좋은 사람들을 꼽아요. 갑상선 기능이 안 좋은 사람들은 즉 면역이 많이 낮거든요. 이제 이런 경우. 그리고 이제 비만인 경우예요. 비만인 사람들. 비만인 사람들이 암에 걸릴 가능성이 많죠. 그리고 이제 어떤 질환으로서 이제 당뇨 같은 게 있었던 이제 이런 부분들이 있고, 그리고 또 하나 아주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장 문제예요. 장이 안 좋은 사람들은 항상 내가 면역이 떨어지고 암에 걸릴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셔야 돼요. 특히 요즘에는 암 발생이 많잖아요. 뭐 3명에 1명꼴에 앞으로 암이 발생할 거라 할 정도인데, 장이 나쁜 사람들은 오랫동안 면역이 떨어진다고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면 언제라도 내가 암에 걸릴 수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암이 잘 걸릴 수 있는 요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장 문제는 우리 일반인들이 생각하고 있는 장 문제하고 우리가 장 문제가 있다고 보는 부분이 약간 달라요. 우리가 음식을 먹고 약간 속이 더부룩하다, 이것도 장이 안 좋게 봐요. 그리고 음식을 먹었는데 30분 이내에 소화가 안 되고 1시간 정도까지 지속이 되는 이런 경우도 장이 안 좋다고 보고요. 그리고 먹고 나서 우리가 뭐 아랫배가 좀 더부룩하고 이런 부분도 더부룩하다는 것만 가지고도 장이 나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변비도 우리가 아주 심한 변비, 정말 고통스러울 정도에 오는 변비 말고요. 우리가 평소 때 아주 변을 잘 보는데 그렇지 못하고 좀 시달리다가 변을 보는 이런 경우도 우리가 장은 안 좋다고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장에 대한 이 좋고 안 좋고의 기준은 아주 사소한 불편함도 포함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우리 장 안에 있는 미생물들을 나쁜 균으로 바뀌거든요. 나쁜 균으로. 그래서 어떤 그 면역을 떨치는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장은 사소한 이런 증후가 장 안에서는 커다란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거기 때문에 이 장에 대해서 내가 좋은가 나쁜가는 이렇게 사소한 걸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예, 가스가 많이 나오는 이제 이런 걸 말하거든요. 장은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방귀는 우리가 그 안에 가장 많은 것은 내가 음식을 먹을 때나 그다음에 숨을 쉴 때나 내가 들이마신 이 공기가 제일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방귀는 냄새가 잘 안 나잖아요. 왜냐하면 내가 들이마신 공기가 그대로 빠져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장이 나쁜 경우에는 우리가 먹은 음식이 소화가 잘 안 되고, 특히 이제 단백질 부분이 소화가 잘 안 돼서 불완전하게 될 경우에 이 장 안에서 나쁜 균들에 의해서 암모니아 가스가 많이 만들어져요. 이 암모니아 가스가 또 우리 몸 안에 흡수가 돼가지고 이게 어떤 그 신장에서 처리가 돼서 소변으로 빠져나오게 되면 괜찮하거든요. 근데 그러지도 못하고 이게 항문을 통해서 빠져나오면 그게 바로 우리 고약한 방귀 냄새가 나는 거죠.
그거는 이미 장이 많이 안 좋다는 걸 의미해요. 그래서 방귀가 많이 나오는 것도 그렇게 좋은 건 아니지만 냄새가 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위험 신호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예, 암에 걸리기 쉬운 음식들이 요즘에 이렇게 많이 먹는 음식들이죠. 편리하게 먹는 음식들, 인스턴트 식품이라든지 뭐 패스트푸드, 그리고 뭐 탄산음료라든지. 그런데 이 중에서 정말 안 좋은 음식은요, 트랜스 지방이에요. 예, 트랜스 지방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 이 많은 용어는 들어봤지만 잘 모르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트랜스 지방이라고 하는 건요, 기름, 지방에다가 가열을 한 경우, 가열을 하게 되면은 이 분자 구조가 시스라는 타입에서 트란스라는 이 분자 각도가 달라져요. 그래서 이게 트란스로 바뀌게 되면 발암물질로 작용을 하고, 또 우리가 그런 튀김이라든지 이런 사용하는 이런 기름에서 그게 많이 만들어지기도 하지만, 또 하나 우리가 트랜스 지방은 우리 버터라든지 마가린이라든지 이런 게 지방에다가 수소를 첨가할 경우에 분자 구조가 또 달라지거든요. 이제 이런 경우가 다 트랜스 지방에 포함이 돼요. 그래서 미국 같은 데서는 요즘에 그 트랜스 지방에서 규제를 하고 있잖아요. 몇 프로 이상의 트랜스 지방은 허용을 하지 않는다는 거. 트랜스 지방은 1급 발암물질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암을 유발할 수 있는 그런 식품이 되는 겁니다. 사실 식습관이 우리 그 면역하고도 관련 많고, 그 다음에 암을 치료하는 데나 예방을 하고, 그거는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이 만성 질환들을 예방하는 데 있어서 식습관이 아주 중요해요. 그래서 식습관은 제가 볼 때는 첫째가 규칙적으로 먹는 게 중요해요. 우리 몸은, 우리 생리는 항상 정확한 리듬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밥을 먹을 때, 밥을 먹지 않을 때, 그 다음에 잠을 잘 때, 예? 이런 부분들이 일정한 패턴에 맞춰져서 미리 예측을 하는 게 있어요. 그런데 내가 밥을 먹을 때가 안 됐는데 뭘 먹는다. 그러면 우리 몸에서는 깜짝 놀라죠. 왜 안 들어와야 될 때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안 좋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규칙적인 식사 습관을 가지는 게 아주 중요하고요. 그리고 내 몸에 필요치 않는 부분들이 들어오게 되면 이걸 해독하는데 되게 힘들어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과식이 참 안 좋은 겁니다. 그리고 간식, 특히 이제 우리가 저녁에 먹는 간식을 먹게 되면 그걸 먹고 이거 먹은 만큼을 어떤 사용을 해서 에너지로 만들어서 써버려야 되는데 쓰지를 못하고 자잖아요. 잠을 들어버리게 되면 남잖아요. 그러면 그거 어때요? 그 중성지방으로 바꿔가지고 지방에다 저장 넣어버리죠. 그러면 비만이 올 수도 있고, 그로 인해서 나중에 여러 만성 질환의 원인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간식이 그렇게 좋지 않고요. 또 하나는 폭식. 폭식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때는 막 몽땅 먹고 어느 때는 막 굶고, 이거는 우리 몸의 생리를 완전 교란시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게 너무 많이 한꺼번에 들어오면 이것을 해독하려면 간도 힘들고 신장도 힘들고 위 모든 기관이 다 힘들어지고요. 그러다가 또 어느 정도 시간이 안 먹어버리는 거예요. 안 먹어버리면 어때요? 그때부터는 이제 우리 몸에서 난리가 나죠. 빨리 어디 지방에 있는 거 끄집어내다가 이 영양 보충해야 되고, 이런 패턴으로 가게 되면 우리 세포 안에서 어떤 교란이 일어나고 산화물 같은 게 만들어져서 암을 유발을 할 수도 있고 면역이 떨어질 수도 있고, 이제 이런 부분들이 이제 만들어질 수가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중요한 거는 탄수화물 중독이에요. 요즘에 이 탄수화물을 너무 많이 먹잖아요. 그래서 우리 특히 이제 설탕 같은 것을 쳐서 많이 먹는데, 우리 설탕은 우리 몸 안에 들어오게 되면 우리 장내 미생물 중에서 유익균이 있고 유해균이 있어요. 좋은 균이 있고 나쁜 균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나쁜 균의 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설탕은 우리 그 장 트러블을 만드는 근본적인 원인이 돼요. 그리고 이게 포도당을 높여서 우리 몸 안에 당도를 높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탄수화물 중독, 이런 부분들을 피하는 식습관을 해야 우리가 건강한 이렇게 그 면역 관리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아침에 이렇게 일어나서
지금 콩 있잖아요. 콩을 갈아가지고 콩죽을 먹어요. 콩죽하고. 그리고 주스를 좀 만들어서 몇 가지 야채하고 그다음에 과일, 사과하고 그다음에 바나나 그리고 당근 그리고 여기에 약간의 양배추라든지 이런 샐러드에 들어가는 이런 부분들을 같이 해서 갈아가지고 한 250cc 정도 먹고 나오거든요. 그런데 오랫동안 그리 했어요. 상당히 도움이 되는 것 같고 저도 이렇게 썩 그렇게 건강이 좋은 편은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이런 생활을 하다 보니까 지금은 좀 많이 좋아지고 또 그래서 우리 환자분들한테 좀 많이 그 부분을 권해요. 특히 이 콩죽이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여기에는 이 아미노산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참 많기 때문에 권할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콩은 식물성이잖아요. 일단은 우리가 그 단백질을 우리 몸에 그 에너지 원으로 사용할 경우에 우리가 이제 고기라든지 뭐 생선 이런 것은 여러 가지를 이제 써야 되겠지만 여기에는 상당히 요즘에 어떤 양식이나 사육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뭐 성장 호르몬이라든지 항생제라든지 뭐 철분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고 또 포화지방산이 많고 그런데 식물성 단백질에서 우리가 콩을 추천하는 것은 이 안에 충분하게 많은 아미노산이 많이 들어있고 그리고 육류에 없는 비타민이나 미네랄이 같이 들어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 외에 콩 속에는 여러 가지 그 파이토케미칼들이 있어요. 이거는 암이라든지 만성 질환, 그다음에 항산화 작용들을 가지고 있는 뭐 제니스테인이라든지 그리고 이 세포막 구성하는데 아주 도움을 주는 특히 미토콘드리아 막이나 심장에 있는 세포막을 구성하는 데는 그 오메가3가 하지만 그 중에서도 더 정교하게 만들어져 있는 레시틴이 오메가3 중에 하나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콩 속에 많이 들어있어서 그래서 저는 이게 콩이 우리가 우리 건강을 지키는 데 있어서 에너지원으로도 되고 우리 건강을 지키는 여러 가지 파이토케미칼을 제공하는 이런 부분에서 콩이 가장 저는 좋은 우리 식재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그 어떤 그 경우마다 좀씩 다를 수가 있겠는데 저는 이제 우리가 암 환자라고 생각한다면 저는 이제 그 검은 콩을 추천을 해요. 검은 콩은 이게 검은색이 안토시아닌이거든요. 안토시아닌은 우리 그 암을 억제하는 변이된 유전자를 조절하는 힘이 있어요. 그래서 세포 자살도 촉진을 시켜줄 수가 있고 신생혈관을 만드는 것을 차단시켜주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줄기세포로 넘어가는 이런 부분들을 차단시켜주고 그리고 이제 검은콩 속에는 콩 중에서도 검은콩이 이렇게 아미노산이 상당히 높게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검은콩을 저는 많이 추천을 하고요. 그래서 제가 그 콩 갈아 먹는 것도 저는 검은콩으로 하고 있거든요. 이제 그리고는 이제 우리가 강낭콩 같은 경우는 강낭콩이 약간 붉은색을 띠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안에는 이렇게 철분 같은 게 많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철분을 특히 우리 암 환자들이 빈혈이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데 이 빈혈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 철분제를 먹어요. 철분제를 먹게 되면 그거는 우리 암세포가 철분제를 많이 가져가요. 그래서 오히려 암세포 성장하는 데 도움을 줘버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아주 빈혈이 심하면 수혈을 하라고 우리 환자들한테 권유를 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약간의 빈혈이 있고 그리고 만성으로 이렇게 빈혈이 있는 경우에는 철분제도 곤란하고 수혈을 하는 것도 곤란하고 이럴 때 이런 강낭콩에 들어있는 철분을 흡수해 줄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같이 하게 되면 여기에 비타민C하고 같이 하게 되면 이 빈혈을 해결해 줄 수가 있어요. 강낭콩 같은 게 그런 게 도움을 줄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우리가 일반적으로 많이 먹고 있는 게 뭐 그 병아리콩이라든지 완두콩 이런 부분도 상당히 이 안에 필수 아미노산이 많은 걸로 되어 있어요. 특히 우리 병아리콩 같은 경우는 우리가 그 네이처 푸드 그 학술지에 2021년도에 이 그 식품 트렌드 10대 트렌드에 그 하나로 선정이 될 정도로 아주 건강이 좋은 그런 콩으로 선정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어떤 필요에 따라서 특히 콩은 다 좋다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이제 뭐 된장도 있고 청국장, 그다음에 뭐 낫또, 그다음에 우리 두부도 많이 있고 두유 이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각각을 한번 여기 살펴보면은 우리가 가장 많이 접하는 것은 이제 된장이잖아요. 된장은 장점이 아주 오랜 기간 동안 이 발효를 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과정이 길어요. 길다 보니까 이 대사 과정에서 많은 항암 물질들, 그리고 어떤 질병을 예방해 줄 수 있는 대사산물들이 많이 만들어지는 그런 장점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이 된장, 그리고 이 된장을 통해서 또 만들어지는 간장이 우리 건강에 아주 중요한데, 그런 장점들이 있는 반면에 된장에 주의할 점도 있어요. 특히 우리 된장에서는 우리 콩 안에 있는 단백질들이 이 안에 있는 아질산, 이 부분이 아질산염이 아민기하고 같이 만나면은 이게 니트로스 아민을 만들 수가 있어요. 이건 발암물질이에요. 1급 발암물질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 된장뿐이 아니고라도 우리가 먹는 캔 종류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여러 가지 우리 음식 속에 많이 있는 부분들인데, 된장도 마찬가지로 그런 부분이 있을 수가 있어서 그걸 좀 주의를 해야 되고요. 또 하나는 메주 있잖아요. 메주 보면은 약간 푸르스만이 곰팡이가 핀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곰팡이에는 아플라톡신이라는 독소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독소가 있는 경우는 이 아플라톡신이 이게 발암물질이에요. 그런데 이게 제거가 어렵다는 게 특히 문제예요. 이거는 어떤 삶거나 이게 가열을 해도 이게 그 독소가 사라지질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특히 이제 묵은지라든지, 그리고 이제 된장에 오랫동안 두게 되면 이런 부분들이 생기는데, 이 관리가 잘 돼야 돼요. 예전에 외국에서 이런 것 때문에 우리 김치나 이렇게 된장이 이게 발암물질이다, 먹지 마라, 그런 부분들을 언론에 나온 적도 있거든요. 그래서 최근에는 이런 부분들에 이렇게 대개는 이제 공장에서 이런 부분들을 만들어서 나오는 경우 보면 그런 부분들 제거해 갖고 나오기 때문에, 또 집에서 만드는 경우에 이런 경우가 있을 경우에는 빨리빨리 제거를 해주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된장은 우리한테 가장 친숙한 음식이고 건강을 높여주는 그런 음식이지만 이런 부분이 있다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좋아하는 이제 청국장. 예. 이 발효가 빨리 되는 거죠. 며칠 만에 발효를 하기 때문에 된장만큼의 어떤 그런 많은 대사산물이 나오지는 않지만 이 안에도 좋은 성분들이 많이 있죠. 특히 이 발효되는 과정에서 나오는 바실러스 분해 효소라는 게 있거든요. 이거는 우리가 혈전을 갖다가 용해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해요. 그래서 혈전 용해하고 관련되어 있는 질환들, 특히 이제 심장 질환이라든지 뇌혈관 질환, 이런 경우에 심장병이나 어떤 중풍을 예방할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있고, 그리고 청국장은 먹고 나서 시원하고 좋다 하는 게 알긴이라는 성분이거든요. 이 성분이 많이 들어있는 음식을 먹으면 먹고 나서 아주 상쾌한 그런 기분을 느끼고 힘이 나는 것 같아. 그게 바로 이제 알긴이라는 이 아미노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 청국장에도 이 알기닌이 많이 있고, 그리고 또 레시틴이 있고 하는데, 그리고 또 우리가 이 청국장 보면 끈끈하니 이렇게 묻어 나오는 게 점액 같은 게 있잖아요. 이게 폴리글루타민이라는 성분이거든요. 이게 또 강력한 항암 작용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청국장에는 그런 장점이 있는데 좀 냄새가 고약한 게 있죠. 그런 부분이고. 그리고 이제 낫또 같은 경우는 여기에도 마찬가지로 나토키나제라는 효소가 있어요. 그래서 나토키나제에 의해서 혈전을 용해시킬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있어서 마찬가지로 청국장이나 마찬가지로 어떤 심혈관이나 뇌혈관 질환에 도움이 되긴 해요. 그런데 그러면 낫또하고 청국장 중에서 어느 게 좋냐고 우리 환자분들이 물어보는 경우가 참 많거든요. 저는 청국장이 좋다고 그래요. 낫또균은 어떤 단점이 있냐면요. 그 낫또균 안에 들어있는 균주의 다양성이 없어요. 낫또균 하나밖에 없어요. 우리 몸에 장 안에 있는 미생물들은요, 균주가 많아야 돼요. 요즘에는 뭐 비피더스균이냐 아니면 락토바실러스냐 이게 중요하지 않아요. 얼마만큼 많은 균주가 들어있느냐 이걸 더 중요시 하거든요. 그런 면에서 본다면 청국장이 아주 좋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또 생각할 수 있는 게 두부잖아요. 우리 참 두부 많이 먹잖아요. 이 안에는 뭐 아미노산, 뭐 다양한 정말 많은 영양소를 다 가지고 있는데 두부의 문제점은요. 아마 여러분들이 생각하지 못한 문제점이 있어요. 두부가 소금기가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만드는 과정에서 이렇게 이 콩을 갈아가지고 액체 상태의 이 부분을 간수를 넣어가지고 이게 고형화를 시키잖아요. 덩어리를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두부를 먹으면 짜다는 느낌이 없잖아요. 그거는 이 나트륨이 이게 단백질 사이에 끼어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실제적으로 이 나트륨을 우리가 미각으로 느끼지를 못해서 그렇지 안에 소금기가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또 우리가 그냥 먹으면은 싱겁기 때문에 어때요? 간장이나 이런 데 찍어서 먹잖아요. 그러니까 이중으로 소금기를 높여주는 두부는 이제 그런 문제가 있어요. 그리고 요즘에 두부의 또 하나가 문제가 뭐냐면요. 사실은 GMO 문제예요. GMO에 대해서 뭐 많은 이렇게 두부를 만드는 회사들이 GMO를 안 쓸 수도 있겠지만 쓸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이 들어갈 수가 있고 우리나라에서 GMO가 가장 많은 게 콩하고 옥수수거든요. 그래서 이 GMO 문제가 정말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그래서 두부에는 또 그런 부분이 있고 그리고 이제 두유의 문제에 있어서는 두유는요 상당히 우리 그 유제품을 어떻게 소화를 잘 못 시키는 사람들한테는 그 대용으로서 두유를 참 많이 쓰고 이 풍미도 좋아서 많이 먹는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두유를 오랫동안 먹는 사람들한테는 여러 가지 영양소가 부족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단점이 있고 또 하나는 두유에는 요즘에 그 대개 두유가 상품으로 나와 있는 게 달아요. 그리고 무가당이라고 하는데도 보면은 약간은 이런 설탕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두유는 그런 문제가 좀 같이 결부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무가당, 설탕이 들어가지 않는 두유는 상당히 건강에 좋아요. 그래서 이런 두유, 콩으로 만든 제품들은 우리 건강에는 다 도움이 되는데 제가 설명해 드린 이런 부분들만 주의를 하시고 선택해서 드신다면은 아주 좋은 우리 건강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보니까 이 콩비지 있잖아요. 콩비지하고 돼지고기하고 같이 먹었을 경우에 이 돼지고기가 보면은 이게 안에 성장 호르몬도 있고 철분도 있고 여러 가지 항생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사용하는 과정에서 들어갔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같이 콩비지하고 썼을 경우에 그런 부분들을 제거해 주는 그런 효과가 있는 걸로 돼 있어요. 그래서 이런 콩비지하고 이렇게 돼지고기하고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우리 콩하고 같이 하는 경우에 콩밥이란 말을 쓰잖아요. 콩밥. 콩하고 쌀. 그 쌀 속에는 어때요? 이 아미노산이 많이 부족하잖아요. 그러니까 단백질이 부족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보완해 줄 수 있는 게 콩이라는 거죠. 그래서 콩하고 이렇게 밥하고 쓰는 경우가 있고 그리고 콩하고 그다음에 이제 다시마를 많이 쓰는데 이게 콩 제품이 오랫동안 쓰다 보면은 이게 요오드가 많이 떨어진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요오드를 보충해 주는 개념으로서 이 그 다시마를 사용하는 아마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콩하고 서로 궁합이 맞는 그런 음식인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분당 닥터리 가정의학과 원장 이진복입니다. 저는 건강한 다이어트의 올바른 정보를 알려드리기 위해서 유튜브 닥터리 TV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 단백질이 이제 중요하다는 얘기가 요즘 많이 나오니까 단백질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높아졌죠. 그런데 한 끼니당 우리가 먹을 때 소화 흡수시킬 수 있는 단백질 양이 좀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한 번에 조금씩 나눠서 드시는 게 좋아요. 단백질의 그 섭취량을 권장 섭취량을 얘기를 할 때 킬로그램당 1g을 얘기를 해요. 그러면은 60kg 정도 되는 사람들은 60g을 먹어야 되는 것이죠. 60g을 아침에 다 먹어버리고 점심 저녁엔 단백질을 안 먹는다. 이게 아니라 60g을 20, 20, 20 이렇게 나눠서 하루에 3번을 먹는다 생각하시면 돼요. 20g의 단백질은요 손바닥 하나 정도 되는 이제 포장된 닭가슴살 하나 정도가 되거든요. 요거를 감안하셔서 하루에 3번을 나눠서 드시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예, 저는 아침에 단백질을 먹는 것을 상당히 강조하고 있어요. 단백질은 동물성 단백질과 식물성 단백질이 있죠. 그래서 동물성 단백질은 우리 계란이라든지 닭가슴살, 고기, 고기류, 육류, 그다음에 식물성 단백질은 뭐 콩이라든지 버섯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식물성 단백질을 2, 동물성 단백질 1로 맞춰서 드시는 게 제일 좋긴 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아침에 바쁜 과정 속에서 이제 이렇게 단백질 챙겨 먹기가 쉽진 않은데 그래도 챙겨 먹기 좋은 단백질을 제가 소개를 하자면 첫 번째 계란이에요. 계란은 뭐 우리가 구하기도 쉽고 보관도 쉽고 요리도 상당히 많이 해서 먹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계란 추천드리고요. 두 번째는 콩류인데 무가당 두유라든지 두부, 비지 이런 거로 먹을 수도 있고요. 낫또도 있어요. 낫또도 좋은 식물성 영양분의 식물성 단백질의 보고가 될 수 있으니까 잘 드셨으면 좋겠어요. 그 외에도 무가당 그릭 요거트 같은 것 그리고 천연 치즈 같은 것들도 좋고요. 버섯이라든지 아몬드 같은 것들도 단백질을 많이 함유하고 있습니다. 이제 아침에 밥을 꼭 드셔야 된다는 분들은 현미밥이나 잡곡밥을 드셔라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반찬으로 계란이라든지 그리고 콩류 같은 게 들어가면 제일 좋죠. 특히 저는 콩류 중에서 뭐 두부라든지 낫또 같은 경우는 상당히 보관성이 편하고요. 배송 같은 것들이 편해지니까 새벽에 배송이 와서 아침에 같이 밥하고 먹을 수 있게 만들어진 것들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저는 아침 식사로 낫또 많이 추천을 드려요. 근데 이 낫또가 상당히 효과가 좋은 다이어트 음식이자 건강식품이에요. 낫또는요, 미국 헬스지 선정 세계 5대 슈퍼푸드에 뽑힌 적도 있고요. 낫또 1g당에는요, 10억 마리 이상의 유익균이 들어있어요. 엄청나게 많은 유익균을 갖고 있습니다. 유익균을 통해서 장이 튼튼해지고요. 그리고 섬유질이 많아서 변비도 해소시킬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이소플라본이라는 성분이 있는데 여성 호르몬 분비를 촉진시키고 항암 작용도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뼈 건강에도 도움이 돼요. 비타민 K2라는 것도 함유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많은 장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낫또를 드시는 거는 다이어트에도 좋고 우리 건강에도 상당히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낫또를 보면 그 실 때문에 저도 낫또를 먹다 보면 실이 날아다닌다고 집사람한테 혼나기도 하는데 이 실은요 나토키나제라는 성분을 포함하고 있어요. 나토키나제는요 이 콩 발효 과정에서 생성되는 바실러스 균이 분비하는 효소예요. 그런데 얘가 혈전용의 작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혈전이 이제 혈관을 막고 혈관을 딱딱해지는 것을 막기 때문에 우리가 심혈관계 질환, 뇌졸중이라든지 심근경색 같은 것들을 막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나토키나제가 상당히 중요한 물질이기 때문에 실같이 실타래같이 끈적끈적한 것들 피하지 마시고 잘 드시면 좋겠습니다. 네, 발효가 되면 다양한 미생물이 작용과 활동을 하게 되죠. 그래서 같은 양의 일반 콩을 먹는 것과 발효된 콩을 먹었을 때요, 발효된 콩이 훨씬 더 많은 단백질을 우리 몸에 흡수하게 해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발효된 콩, 청국장이라든지 낫또가 훨씬 더 좋은 것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청국장과 낫또는 이제 사촌관계라고 얘기를 하죠. 우리나라 사람들 청국장 많이 먹고 일본 사람들은 낫또를 많이 먹었는데 요즘은 뭐 이제 그 어느 나라나 낫또나 청국장 많이 먹게 되었지만 낫또하고 청국장의 차이는 뭐냐면요. 낫또는 바실러스 균 중에서 낫또균만 사용을 하고요. 다른 균들은 다 억제시켜 버렸어요. 그래서 낫또균 한 가지만 있습니다. 그런데 청국장에는요. 다양한 균이 서식하게 돼요. 그래서 낫또에는 낫또균 하나만 있는데 청국장에는 다양한 유익균들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이 청국장은 우리가 또 제니스테인이라는 성분이 있는데 청국장의 이 제니스테인은요. 이 유방암을 억제하는 성분으로 지금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청국장은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좋습니다. 근데 이제 생각해 보면 청국장을 먹으면 참 좋은데 청국장을 우리가 들고 다니면서 먹기도 힘들고 또 이제 음식을 다른 데서 해서 먹어야 되고 또 뭔가 익혀 먹어야 되고 끓여 먹어야 되는데 이 유익균들은요. 끓이면은 이제 끓인 것보다는 생으로 먹는 게 좋거든요. 그래서 생 청국장을 먹기는 조금 부담스러운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 낫또가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더 편리성 그리고 휴대성, 보관성이 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네.
낙도의 부작용도 잘 알고 계셔야 돼요. 낙도는요, 우리가 섬유질이 상당히 많고 우리 유익균을 많이 보급을 해주기 때문에 좋다고 또 너무 많이 드시면요, 배가 아프거나 설사를 하시는 분도 계세요. 또 낙도에는요, 퓨린 성분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 통풍이라든지 요로 결석을 갖고 있는 분들은 주의하셔야 돼요. 그래서 통풍이 심하거나 요로 결석이 있는 분들은 낙도 먹는 거 조금 주의하셔야 됩니다. 네네네. 저는 아침에 단백질을 제일 많이 추천을 드려요. 그래서 아침에 단백질을 많이 먹고 나갔더니 콩이라든지 뭐 두부라든지 그리고 계란 같은 걸 먹고 나갔더니 점심 저녁에도 식탐이 줄었고 정제된 탄수화물을 적게 먹었고 그래서 건강해지고 다이어트가 잘 되었다라는 연구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물론 점심과 저녁에도 단백질이 중요하겠지만 점심과 저녁보다는 저는 아침에 더 많은 단백질을 잘 챙겨 드시고 나갈 것을 권장을 드리고 있어요. 네, 아침에 제일 중요한, 식달 짤 때 제일 중요한 거는요, 정제된 탄수화물 피하라는 말씀을 좀 강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밤 사이에는요, 우리의 몸에 포도당과 인슐린이 잔잔해요. 그래서 아주 잔잔한 경과를 겪는데 여기다가 큰 바이토를 던지는 것이 바로 정제된 탄수화물을 먹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아침에는요, 후루룩 마시는 이런 유동식보다는요, 씹어서 먹는 게 좋아요. 아침에 턱을 움직이는 것, 이 저작근을 움직여야 뇌에 신호가 가서 뇌를 깨워줄 수가 있다고 해요. 그래서 수험생이나 그리고 연세 드신 분들 치매 예방을 위해서는 반드시 아침을 좀 씹어 드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요, 단백질과 채소 위주로 식단을 짜자는 거예요. 그래서 정제된 탄수화물은 완전히 배제를 하고 단백질과 채소 위주로 식단을 짜야 되고요. 식사를 하실 때 순서를 만약에 지킬 수 있는 시간이 되신다면 처음에는요, 야채를 충분히 드시고요. 두 번째는 지방이나 단백질을 그 다음에 드시고요. 만약에 내가 탄수화물을 꼭 먹어야 되는 사람이다 그러면 제일 마지막에 탄수화물을 드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만약에 저에게 요즘에 이제 물가가 많이 비싸졌는데 좀 경제적으로 아침 식단을 짤 수 있는 방법이 없냐라고 저에게 물어보신다면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삶은 계란 2개에다가 양배추 같은 섬유질을 같이 드시는 것 상당히 좋고요. 또 다른 날은 무가당 그릭 요거트나 천연 치즈에 오이나 당근 같은 거를 찍어 드시면 상당히 좋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린 그 낫또라든지 그리고 양배추 그리고 계란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적당히만 잘 사용하시면 그렇게 큰 부담을 드리지 않고 아침 식사를 차릴 수 있는 식단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만 현명하게 생각하신다면 좋은 아침 식사를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도 건강한 아침 식단에 대해서 얘기를 들려드렸는데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제 채널 닥터리 TV에도 많이 놀러와 주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셀코TV 시청자 여러분. 오늘 탐나는 일상으로 여러분과 얘기할 텐데요. 암 환자의 선생님으로 통하는 김훈하 약사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약사님은 저 암 환자들하고 상담 많이 해주시는데 본인의 경험을 토대로 하신다고요? 암 네. 걸린 적이 있으시다고요? 네, 저는 7년 전에 네. 제가 유방암 2기로 진단을 받았고요. 한 1년 반 정도 표준 치료를 다 받았습니다. 항암 치료까지 다. 항암 8번, 뭐 수술도 뭐 가슴 복원 수술이라고 성형 수술도 하고 방사도 한 28회 정도 받았습니다. 아유, 고생 많이 하셨네요. 네, 그래서 제가 짧은 머리를 할 수밖에 없는 게 이게 항암제, 세포독성 항암제라는 게 모근을 되게 많이 손상시켜요. 그래서 이 상담이 더 와닿는 상담을 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전 다 공감하죠. 네. 제가 암으로서는 선배예요. 저는 이제 제 경험을 비춰서 네. 얘기하면 먹고 싶은 게 너무 많은데 위를 저도 3분의 2를 절제했거든요. 계속 식이요법을 해야 되는 건가 이런 고민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제가 최근에 이제 3번째 암책을 썼는데 네. 그 내용이 최애 음식을 먹으면서 네. 암을 치료할 수 있을까라는 제목이 있어요. 네, 결국은 그렇지 않다. 좋아하는 음식을 다 먹으면 암이 없어질 수가 없다. 그럼 안 되는구나. 네, 저는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 몸이 토양이다. 음. 근데 거기에 씨앗이 뿌려졌어요.
싹이 나잖아요. 싹이 난 부분만 제거하신 거예요. 그럼 현재 암의 씨앗이 있을까 없을까? 저는 이제 아직 7년밖에 안 됐기 때문에 저는 그 씨앗이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지금 연기 1기인 환자분들은 조금 그 싹이 나는 게 지금 선생님처럼 10년이 될 수도 있고 20년이 될 수도 있고 어떤 분은 관리를 안 하신 분들은 1년만 해도 다시 싹이 나요. 그래서 제가 계속 이제 책을 쓰고 또 이런 유튜브에 출연하는 이유가 재발 전이를 막자. 그 막을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는 저는 식이요법이라고 생각해요. 약사님은 전에 들어보니까 아침에 라떼하고 빵 드시는 걸 좋아했다면서요? 저 완전 빵순이. 근데 지금 완전히 바뀐 거예요, 그러면? 네, 지금은 저는 아침은 무조건 7년 동안 야채 식단. 야채를 7가지. 사과, 당근, 토마토, 양배추, 브로콜리, 파프리카, 비트. 이 이걸 갈아서? 7가지를 살짝 쪄요, 저는. 네, 살짝 쪄서 네. 다 갈아서 약간 주스처럼 마시는 게 아니라 죽처럼 저는 떠서 먹어요. 그래서 꼭꼭 씹어서 그러니까 식이섬유를 다 이용하는 거예요. 그냥 마시는 게 아니고. 네, 쭉쭉 이렇게 마시는 저장 운동을 한다 이거죠? 네, 즙을 이용하지 않고 야채에 있는 식이섬유를 다 이용해서 먹는 거예요. 이 우리 몸의 면역력의 기본은 장이거든요. 장 점막에서 80%가 자 암이 딱 나타났다 우리 몸에. 그러면 5분 내에 암을 죽이는 게 NK 세포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면역 세포가 만들어지는 80%가 이제는 장점막이에요. 근데 암 환자의 장에는 아주 악성 유해균이 자리 잡고 있어요. 한번 그런 악성 혐기성균, 곰팡이균이 일단 자리를 잡으면 늘어나느냐 줄어나느냐 줄어드냐 이 차이거든요. 근데 식이섬유를 왜 드셔야 되냐면 유익균이 많아야 돼요. 유익균이 85%, 유해균이 한 15%. 이게 가장 이상적인데 유익균의 먹이가 식이섬유. 그러니까 즙을 먹는 것보다는 야채를 다 갈아서 식이섬유를 다 섭취하는 것이 좋죠. 요즘에 그래서 아침에 건강식으로 채소 과일 주스 같은 거 드시는 네, 분들 많이 많은데 드시죠. 네. 집에서 이렇게 해 먹으려면 번거롭고 네. 그래서 사 먹으려고 하는데 네. 그럴 때 좀 이렇게 고민이 되거든요. 어떻게 선별해요? 그 시중에 파는 모든 주스를 제가 다 사 먹어봤어요. 네, 다 사 먹어봤는데 그리고 뒤에 있는 표기를 보잖아요. 굉장히 자 사과 요즘 ABC, 네. CCA 이게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그러면 당근도 있고 사과도 있고 양배추도 있는데 어떤 제품을 봤더니 양배추는 국산인데 당근과 사과가 유기농 농축액 그것도 그때 뭐- 액상을 갖다가 넣은 거고. 네, 농축액인데 그게 외국 거예요. 아니 사과가 우리나라에 있는데 굳이 농축액을 썼다는 건 조금 저가를 썼다는 것이고 자, 농축한 거는 그냥 사과를 갈아 놓은 거랑 너무 틀리죠. 그런 것들은 일단 저는 그런 당분류, 인공당을 안 먹은 지 꽤 오래됐기 때문에 딱 먹으면 입에서부터 약간 좀 약간 거부 반응이 너무 심하게 일어요. 그래서 ABC 주스를 많이 드시는데 다 제가 봤을 때는 알룰로스라든지 인공 과당과 감미료를 많이 넣더라고요. 선생님은 아침에 이렇게 과일 드시고 점심에는 뭐 드세요? 저는 이제 아침에는 무조건 1번 야채. 달걀, 네, 달걀. 삶은 달걀 먹고 야채 먹고 단호박이나 고구마 이렇게 해서 아침 마무리하고 점심하고 저녁은 한식으로. 그런데 저는 이제 금지 식품이 있어요. 암 환자들이 씨앗이 싹 트지 않게 하는 그 몸의 환경을 유지해야 돼요. 그러면 우리 몸은 산성이다. 이러면 암이 자라요. 우리 몸을 산성으로 만드는 그런 음식을 제한해야 되죠. 그것 중에 첫 번째는 고기. 고기를 안 먹는다고요? 네, 전 고기를 안 먹습니다. 예? 네. 그래서 이제 여기서 갈리는 거예요. 네. 선생님은 다 먹으라고 하는데 왜 김약사는 먹지 말라고 하느냐. 그래서 저는 얘기하죠. 의사 선생님들은 수술해 주시고 항암해 주시고 방사해 주시고 이런 스케줄을 표준 치료를 하시는 분이고 영양학이나 식이에 대한 거는 공부를 안 하시고 그걸 가이드할 시간도 선생님들은 없으세요. 저는 이제 저 자체가 지금 새로워졌잖아요, 몸이. 그래서 오늘 작가님한테 저희 옛날 사진을 이제 드렸는데 다들 환자들이 보면 헉 놀라세요.
지금보다 한 10kg 더 비만에 있고 만성 피로에 쩔어 있고 굉장히 까칠했죠. 일단 저는 유방암 환자라 여성 호르몬을 말리는 항암제를 썼어요. 그럼 저의 호르몬 수치는 거의 7, 80대 할머니 수치. 그런데 저 할머니처럼 보이진 않죠. 전혀. 네. 예, 피부도 더 네. 예, 탱탱하고 네. 저는 광이 나요 아침에. 예. 원래 좋지 않았어요. 저는 염증성 피부. 아, 그래요? 네. 뭐 많이 나고? 네, 뭐만 먹으면 다 나고. 제가 항암할 때 선생님이 고기 먹으라 해서 스테이크 구워 먹고 소고기 먹고 단백질을 위해서 우유를 유제품. 예, 유제품인데 그거를 물론 유기농으로 좋은 제품, 좋은 한우를 먹었는데 저한테 어떤 반응이 나타나냐면 방구가 너무 독한 거예요. 아하. 그러니까 이 단백질을 우리 장에서 분해하고 소화할 때는 좀 가스가 유해가스가 많이 나옵니다. 네. 그러면 그만큼 몸에 부담이 되죠. 예. 그래서 저는 제가 만난 환자들은 고기를 먹는 순간 너무나 급속히 전이가 일어나요. 사기인 경우. 그래요. 네. 뭐 1, 2기는 지금 한두 번 먹는다고 몇 번 먹는다고 막 확 암이 왜냐 근본적으로 크기를 다 수술로 절제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씨앗 정도만 남아 있는 거고 제가 만나는 환자는 4기 환자인데 수술이 불가하잖아요. 사기는 수술을 하는 순간 더 급속히 전이가 일어나요. 그래서 이렇게 사기인 경우는 좀 육류를 정말 제한하셔야 되는데 특별히 또 제가 육류라고 하니까 보통 소고기, 돼지고기만 생각하세요. 닭고기, 닭백숙, 또 오리고기, 오리고기 기름은 좋다고 막 그런 이제 속설이 있고, 그 다음에 염소고기 되게 많이 네. 드세요. 염소즙 이런 거를 많이 드시면 정말 전이가 잘 일어나요. 그래요? 네, 정말로. 요즘에 흑염소즙 네, 많이 흑염소즙 드시는데? 많이 드시는데 이제 최근에 한 식도암 환자였어요. 제가 한 달 10일 정도 저희 요법을 하고 수술을 하셨는데 암세포가 하나도 안 보이는 거예요. 원래 수술을 하면 조직 검사에서 암세포 나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너무 수술이 잘 됐어요. 그러나 식도를 전절제를 하게 되면 이게 스푼으로 먹는 게 아니라 티스푼으로 드셔야 돼요. 그래서 이분이 너무 살이 빠지잖아요. 바로 기운이 없으니까 한약에다가 흑염소로 가서 드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통화를 했거든요. 선생님 정말 흑염소만은 안 됩니다 라고 분명히 가이드를 드렸는데 드셨어요. 너무 궁금했는데 6개월 동안 소식이 없으셔서 어떠세요? 그랬더니 골반에 15cm 전이가 일어났고 쇄골에 다 전이가 일어났어요. 아유, 어떡해. 수술했을 당시에는 식도에 암이 없었어요. 인프절에 딴 40개 절제했는데 2개만 세포가 나왔는데도 단 몇 개월에 2개월째 여기 골반이 아팠다는 건 이미 뼈전이가 시작됐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여기 나와서 말씀드리는 건 특히 수술 후에 여러분들이 너무 고지방식을 하게 되면 암이 급속히 전이가 일어나요. 이거는 저의 얘기가 아니고 우리 국립암센터의 김수열 교수님께서 논문을 내신 거예요. 킴 이펙트라고. 암도 영향을 흡수하는 네, 건가? 탄수암 예전에는 탄수화물, 포도당 이런 것이 암의 먹이다라고 정도로 알려져 있었지만 이제는 저희 나라 우리 김수열 교수님 팀이 밝혀내신 거예요. 그래서 피해야 될 음식 중에 첫 번째가 육류고 육류, 유제품, 유제품 네, 또 있습니까? 밀가루, 밀가루. 그래서 빵을 설탕, 끊으셨군요. 네, 그 다음에 식용유. 식용유는 계란 프라이 같은 거 하고 이럴 때 네, 많이 필수인데. 쓰죠. 네. 그런데 그럼 뭘로 대체해야 돼요? 정상인은 괜찮아요. 정상인은 괜찮은데 일단 씨앗이 있는 분, 어떤 씨앗? 암의 씨앗이 있는 분은 조심하셔야 되고 제가 기름을 아까 전이를 일으킨다고 했잖아요. 식용유를 볶잖아요. 열을 가하는 순간 이 기름은 영양소적 가치는 없다. 산화 산패되어 있다. 그래서 저는 생들기름, 그다음 뭐 올리브유, 그러니까 샐러드유처럼 쓰는 거죠. 정상인은 괜찮습니다. 그래서 저같이 4기 환자일 때 아니면 재발의 위험이 있는 위험했을 분. 때. 병원 치료만 받는 것보다도 플러스 이렇게 철저히 시기를 제한하시면 굉장히 건강해지십니다. 그럼 단백질은 그러면 콩 가지고 섭취해요? 어떻게? 단백질 달걀을 저는
아, 강력 삶은 추천. 달걀? 네, 삶은 삶은 달걀 어. 하나나 2개. 저는 생선류. 해산물은 다 드셔라. 아, 그래요? 네, 왜냐하면 해산물에는 이런 포화지방산이 없잖아요. 고기 속에 있는 기름이 없죠. 그리고 해산물에 있는 기름은 좋은 기름이에요. 고등어에 있는 기름 이런 거는 오메가3 기름이니까 좋은 그럼 다 거죠. 쪄먹어야 되겠네. 저는 찌거나 조리거나 조리가. 네, 에어프라이기 이용해서 생선 자체의 기름으로 그다음 콩을 저는 중요시하죠. 그래, 콩이 이제 두부 만든다. 네네네. 두유기를 저희 환자들은 다 집에서 그러니까 밖에 있는 사 먹는 두유기를 두유 사 말고? 먹는 거 말고 거기는 뭔가 첨가제 보존료가 들어가기 때문에 서리태 콩을 삶지 않아도 돼요. 두유기에 딱 넣으면 2~30분 내에 두유가 만들어져요. 특히 여성분들, 갱년기 여성분들에게 굉장히 좋습니다. 네. 집에 보이면 먹으니까 네. 그걸 이거 하기 전에 냉장고 한번 털어봐야 되겠는데요. 저는 완전히 털죠. 아. 제가 유방 걸렸을 때 이제 한 항암을 3번 하니까 네. 이렇게 저는 만져졌거든요. 아. 하나도 줄지를 않는 거예요. 3개월에 한번 찍어보는데 이런 식으로는 내가 나을 수 없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공부를 해보니까 일단 여성 호르몬 과다로 온 거예요. 유방암이. 그래서 정말 저희 남편이 이걸 다 버리게 다 돈이잖아요. 사실 인스턴트 음식이 냉동실에 꽉 채워져 있고 그렇게 플라스틱을 제가 통을 많이 썼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요즘은 뭐 마트를 간다. 저는 야채밖에 안 야채, 과일, 곡류, 생선 이렇게 사요. 그러니까 저기 인스턴트 파는 뭐 과자 팔고 뭐 이런 그쪽은 아예 돌아보지도 않죠, 제가. 투병 환자들 또는 암의 씨앗을 가지고 있는 네. 예비 그러니까 환자가 될 수도 있는 될 수 있는 분들.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원칙 이런 건 꼭 지켜서 좀 하세요 하는 게 뭐가 있습니까? 일단 올바른 지식을 가지고 시기의 변화를 주라. 식이요법해라. 네, 요즘 유방암이 솔직히 정말 급증하고 있거든요. 원래 암은 좀 노인이 돼서 예, 노화로 인한 DNA 변이로 온다고 봤었는데 이제는 40, 50대, 요즘 30대도 많아요. 그러니까 유방암 이렇게 환자들이 많은 이유는 그냥 서구화된 식사를 너무 많이 한 결과가 아닐까 저는 조심스럽게 저는 그렇게 바라봐요. 저도 커피 마시고 싶으면 또 워낙 중독이었기 때문에 라떼를 하루에 2잔 이렇게 마셨기 때문에 한동안은 끊었는데 요즘 몸이 좋아지니까 다시 생각나잖아요. 그래서 최대한 저는 좀 바꿔서 우유를 딴 걸로 두유나 이런 오트로 바꿔서 이렇게 마시고 있어요. 그 다음에 저는 좀 생각하고 말하는 거를 좀 바꿔야 된다. 스트레스를 좀 제거해라. 네, 저는 조금 까칠했거든요. 아. 왜냐하면 몸이 이게 암이 1~2년에 온 게 아니라 굉장히 오래 진행이 된 거예요. 사실 한 암에 씨앗이 있다고 해서 2cm, 2.9까지 제가 있었는데 그 시간이 좀 걸리거든요. 그 기간 동안 서서히 몸이 나빠지고 있는데 그걸 저는 굉장한 피로감으로 왔거든요. 그 피로하니까 짜증이 많았죠. 제가 이제 정상인의 삶을 한 25년 만에 요즘 맛보고 있는데 아무리 그 전날 피곤했어도 사실 자고 일어나면 개운하더라고요. 엄청 피곤했는데 지금은 피곤하지가 않아요. 네. 그런데 제가 이제 살려고 다 바꾸자. 이제 식단도 바꿨고 말하는 것도 엄청 제가 부정적인 말을 좀 많이 했죠. 최대한 부정적인 말을 안 하는 게 나의 몸에 나쁜 호르몬을 내주지 않는다. 그 2가지만 바꿔도 그래요. 네, 엄청 큰 변화가 있을 것 같아요. 식이요법하고 내 스스로 만들어내는 스트레스 이게 네. 가장 나쁜 것이다. 네, 네. 다음 시간에도 김은하 약사님하고 이런 얘기 위주로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